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은 박기웅입니다. 자, 이제 유기호흡의 대본의 마지막 내용 되겠습니다. 호흡률, 그리고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82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그 호흡률의 정의 있죠? 땡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시고 형광펜으로 살살 칠해주세요. 즉 호흡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호흡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의 연료를 얘기해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연료, 호흡 기질.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이거 다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 녀석이 산소수고요. 완전 분해되면 CO2하고 H2O가 나오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ATP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때 호흡 기질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된 산소와 발생한 CO2의 비가 달라요.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호흡률이라는 것은, 호흡률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거기 나온 대로 소모된 O2분에 발생한 CO2, 생성된 CO2, 즉 O2분의 CO2입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 O2분의 CO2. 당연히 유기호흡이 일어나려면 O2가 필요하죠. 그리고 호흡 기질은 공통적으로 C라는 거 다 갖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CO2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B가 호흡률인데,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냐면요, 이제 좀 암기에 한 차원 더 들어갈게요. 호흡률이 1로 나오는 경우, 0.8로 나오는 경우, 0.7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은 포도당, 탄수화물이에요. 뭐 과당, 뭐 이런 것들 있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0.8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0.7은 지방이에요. 지방. 볼래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들의 교재로는 이제 83페이지 펴놓으시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됐죠? 이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원인데,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이게 다당류가 분해되면 이제 단당류가 되죠. 단당류가 이제 에너지, 요거 지금까지 배운 거네요. 이거 625 우리가, 그죠? 해당, TCA, 전자전달계. 그런데 한 분자의 포도당이 산화될 때 6개 쓰이고 6개 나와요. 6분의 6, 1이네요. 탄수화물의 호흡률 얼마? 1.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이제 이용되죠. 이때 아미노산이 20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류신이라는 게 있어요. 류신이 이렇게 생겼네. CHON. 네, N이 들어있으면 단백질이죠. CHON인데 15개 쓰이고 12개가 나오네요. 그죠? 네. 선생님 하나당 하나, 그럼 나눠주세요. 이거 절반 똑같아요. 어차피 결과는 0.8 나와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면, 즉 호흡 기질로 쓰면 0.8이 됩니다. 그다음 지방이 분해돼서 이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에너지원으로 이제 쓰이는데, 이때 지방산 중에 스테아르산이 있습니다. 네. 무슨 뭐 팔미트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 스테아르산. 와, 탄소, 수소 숫자가 많네요. 근데 이거 한 분자가, 스테아르산 한 분자가 산화될 때 26개의 산소가 쓰이고 18개의 CO2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26분의 18. 그죠? 18하니까 0.7이 나와요. 아, 지방은 호흡률이 0.7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기질에 따라서, 호흡 기질의 종류에 따라서 호흡률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씨앗을 주웠어. 종자를 주웠어요. 그죠? 그럼 요 씨앗을, 요게 씨앗인데, 요게 얘네들이 뭘 가지고 호흡을 하는지, 즉 무슨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씨앗인지 알고 싶어요. 무슨 영양소가 많은지. 그죠? 뭐 탄수화물 많이 먹고 싶다면 탄수화물이 많은 씨앗 먹으면 되고, 단백질이 많으면 단백질.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키워보는 거예요. 싹을 틔워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 탐구직구 너머기 나오죠.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요런 수치를 딱 조사해봤더니 1이야. 1. 만약에 한 종류의 에너지, 그러니까 한 종류만 호흡 기질이 있다 그러면 이 씨앗은 탄수화물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됐죠? 또는 씨앗을 발화시켰더니 호흡률을 조사했더니 0.8이 나왔어. 한 종류만 있다는 가정한다면은 이 0.8이니까 단백질이 들어있구나. 이 씨앗은 뭐 콩 같은 거, 콩, 단백질, 콩, 그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보세요. 탐구직구 넘어가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실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뭐 예전에도 한번 생물원 하면서도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요 호흡률 문제가 이제 문제로 적용시키는 거니까 우리들의 교재 2점 테스트 8번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점 테스트에서도 3점 문제에서도 8번 문제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한번 쭉 실험 내용을 한번 확인만 쭉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살아있어요. 발화 중인. 발화가 뭐냐면 호흡을 한다는 얘기예요. 호흡을 하니까 O2 빨아들이고 CO2 내놓죠. O2 쪽쪽 빨고 CO2 내놓죠. 됐죠? 근데 여기는요. 고무차르. 무생물이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공기라든가 이런 실험을 요거하고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이에요. 대조군. 그죠? 처리하지 않은 거죠. 대조군이고요. KOH를 흡수시켰어요. KOH 용액을 흡수시킨 거름종이니까 이 KOH가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CO2를 흡수해요. CO2를 쭉쭉 빨아들입니다. 됐죠? 네. 자, 근데 요 C의 대조군을 보니까 잉크 이동하지 않았대. 그럼 이 공기 중에는 CO2가 많았다면 CO2가 들어가면서 잉크방울이 왼쪽으로 이동했을 텐데 이동을 안 했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CO2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0.03%?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조군에서 이제 됐습니다. 이건 CO2는 거의 없는 거고. 따라서 여기 있는 CO2가 공기 중에 있던 건 거의 없고 여기서 발생한 CO2가 이제 계속 들어갈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발화 중인 콩에서 나온 CO2는 이 안에 있는 공기 부피에 영향을 못 줘요. 왜냐하면 나오자마자 이 KOH에 쪽쪽 빨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CO2는 발생하더라도 부피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나 공기가 줄어들어요. 왜요? O2가 소모되니까요. 됐죠? 그래서 잉크방울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잉크방울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한 10cm 정도 이동을 했네요. 그죠? 이만큼 이동했다고 칠게요. 아니죠. 20에서 여기네요. 여기. 10cm 정도 이동을 딱 했어요. 그럼 이 정도의 공기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뭐가? 즉 산소가 소모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B에서의 요 값, 잉크가 이동한 거리는 바로 소모된 산소의 양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시험관 B만 가지고 물론 대조군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BC죠. 네, B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었냐면 소모된 산소의 양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A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거 없습니다. A와 B 둘 다 가지고 이제 발생한 CO2량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2cm만큼 이동했대요. 2cm만큼. 자, 이 정도 이동했어요. 그럼 이 정도가 이제 공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그냥 물이에요, 물. 그럼 O2나 CO2는 뭐 별로 영향 안 주니까 잘 보세요. O2 줄어들고 공기 줄어들죠. CO2 발생했으니까 공기 증가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2cm가 줄어들었대요. 그럼 여기는 전체적으로 공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모된 산소가 많은 거예요? 발생한 CO2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줄어들었으니까 소모된 산소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소모된 산소에서 발생한 CO2 뺀 값이 2cm란 뜻이에요. 2cm. 근데 아까 여기 B에서 우리는 소모된 산소가 10cm만큼 소모됐다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10cm. 그래서 10에서 발생한 CO2 빼니까 2예요. 그럼 발생한 CO2는 얼마예요? 8이 되는 거죠. 발생한 CO2 얼마라고요?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2가 여기서 10이 줄어들었어요. 10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B를 통해서 확인했고 10만큼 줄어든 다음에 8만큼 나왔어요. CO2가. 그 차이값만큼 2만큼 줄어든 거예요. 2만큼. 됐죠? 이 실험을 통해서 소모된 산소와 발생한 CO2의 양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O2분의 CO2, O2분의 CO2, O2 소모된 거 10, 발생한 CO2 8, 18 이꼬로 0.8. 0.8이니까 호흡 기질로 무엇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백질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실험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요. 이제 우리가 2점 테스트에서 한 문제, 3점 테스트에서 역시 8번 문제 한 문제. 8번 8번이에요, 둘 다. 그 두 문제 가지고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확인 들어갈 테니까 문제 풀이라고 혼자 풀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풀어보시긴 풀어보시되 풀어보고 나서 1.4배속으로 돌려보시면 돼요. 알겠죠? 수능 2점 테스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처음 물질이 포도당, 그 다음에 마지막 물질 피루부산이니까
아, 해당이네. 네, 해당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점 테스트, 3점 테스트 할 때 개념이 확실하게 박혀 있으면 대단히 쉽다라는 걸 느끼실 텐데요. 2개 ATP 들어가서 4개 나와서 토탈 해당 과정을 통해서 EATP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ENADH2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세포질입니다. 그리고 요런 중간 선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싹둑! 포도당을 싹둑 자른 거예요. 피로부산 2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 해당 과정 결과 그렇죠. 2개 들어가서 4개 나왔으니까 결국 EATP가 얻어지는 거고요. 니은 과당 인산은 피로부산으로 환원된다. 이거 뭡니까? 환원이 아니지요. 전자를 잃었지요. 뺏겼죠. 에?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조효소에 의해서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이것 가는 세포질에서 나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가나나나 아시다시피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입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세포질. 그리고 하나 더 포도당보다 이 녀석이 좀 더 에너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이 녀석보단 이 녀석의 에너지가 낮아요.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세 물질의 에너지를 비교할 때 이 세 물질의 에너지를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나온다니까 적중돼요. 세 물질 이 녀석이 제일 에너지가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포도당, EATP 들어가서 과당 인산, 그 다음에 피로부산.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EATP 들어가서 ITP 나오는 거야.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TCA 회로네요. 기억 A는 활성 아세트산이고, 그쵸? 피로부산이 활성 아세트산이 된 다음에 활, CR, 수프, 푸 어디 갔어? 푸 어디 갔어? 말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 맞네요. 시트르산. 니은 가과정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피루부산이 그 다음으로 진행될 때는 무조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기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TCA 회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니은 맞고 이거 가마 과정 모두에서 탈수소 효소가 작용한다. NADH2 나오면요, 또는 FADH2 나오면요, 탈수소 효소가 작용해서 탈수소 과정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탈수소 효소가 작용했어요. 작용했죠? 가. 나왔죠? 나. 나왔죠? 다. 나왔죠? 라. 나왔죠? 마. 나왔죠? 마. 다 작용했네요. 오케이.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았습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가면요. 어떤 세포 소변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달계예요. 전자 전달계네요. 이거. 그럼 가는 FADH2가 되겠네요. FADH2. 전자를 주니까 전자에서 우와시다다. 최종 전자 수용체 O2. 이번엔 O2. 됐죠? 네. 자, 기억. 가는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FADH2는 오로지 TCA 회로에서만 생성된다는 거 아시죠? 푸마르산 될 때요. 숙신산이 푸마르산 될 때. 알겠죠? 니은 나는 전자의 최종 수용체. 오케이, 맞습니다. 디귿 시토크롬 산화 효소로 했을 전자 전달은 미토콘드리아 내막 이거 전자 전달 효소고요. 어디에 박혀 있다고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 있어서 전자가 전달된다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따라서 5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4번은 제가 본 개념 시간에 여기서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먼저 내부가 pH 7인 미토콘드리아를 pH 8인 수용액에 넣어서 미토콘드리아 내부가 pH 8이 되도록 했다. 근데 ATP가 생성되지 않았대요. 자, 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pH 7인 미토콘드리아를 pH 8인데 넣었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ATP가 안 만들어졌대요. 요거는. 근데 빠뜨거나 요거. 나를 보면 내부가 pH 8인 미토콘드리아를 pH 4인 수용액에 넣었더니 내부로 수소연이 이동하면서 ATP가 생성되었다.
오. 자, 이거 잘 보세요. 수소연이 어디가 많아요? 수소연이 pH가 낮은 게 더 많죠. 이렇게 되죠. 그럼 수소연이 여기가 pH가 낮으니까 여기가 더 많다는 얘기죠. 수소연이 pH가 낮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많은 데 적은 데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배운 개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운 개념. 이 내막을 기준으로 해서요. 어떨 때 ATP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내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떨 때? 막강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막강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할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내막을 기준으로 해서 기질에서 막강 공간으로 이동할 때 ATP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막강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할 때 그때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수소연이 이동하는 거예요. 수소연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데 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일단 외막은 투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소연의 투과성이 있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막은 투과성이 오로지 어디로?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막강 공간에서 이때 ATP가 생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본 개념 시간에 화학 삼투적 인산화라고 해서 요 그림 내막에서 쫙 이동하는 거에서 수소 이온 이동하고 막 배웠잖아요. 아시겠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낸 거예요. 알겠죠? 자, 기억. 가에서 미토콘드리아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수소 이온 양이 더 많다. 가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거 아니죠. 안에서 밖으로예요. 안에가 pH 7이고 바깥쪽이 pH 8이라는 얘기는 안쪽이 수소연이 더 많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예요. 알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은 ATP 합성 효소는 미토콘드리아 외부에서 내부로 수소연을 능동 수송시킨다? 여러분들 능동 수송 아니에요. 확산입니다. 이거 지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안으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면서 수소연이 기질로 확산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확산입니다. ATP 합성 효소로는 확산이에요. 확산. 됐죠? 네. 디귿 미토콘드리아 내부보다 외부의 수소연의 농도가 높을 때 ATP가 합성된다. 즉 pH가 낮다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수소연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죠. 수소연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는데 확산이죠. 즉 막강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보다 외부의 수소연이 높을 때 내부보다 미토콘드리아 내부보다 지금 외부 뭐 이거라고 해도 돼요. 외부가 수소연이 더 높을 때 결국 ATP가 합성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서만 생성되었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4번. 근데도 4번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79페이지에 자료 분석하기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래요. 79페이지에 자료 분석하기 한 번 더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은 EBS 수능 특강 교재 및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문제 다 풀고요. 그죠? 풀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됐겠죠? 그리고 수능 보기 전에 기출 문제 있잖아요. 그거 몇 번씩 돌리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1등급 만점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왜냐면 거기에도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알겠죠? 네. 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자, 이제 니네들은 사라져! 자, 5번을 보시면은요. 가과정은 TCA 회로다. 나과정은 전자전달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 나과정에서는 ATP 합성효소의 작용으로 ATP가 생성된다. 그렇죠? 나과정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ATP 합성 요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수소연이 막 확산되면서 어디서 어디로 막강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확산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서 AT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죠? 이거 산화적 인산화라고 해서 내막에서 어떻게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기억 맞고. 나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과정도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 나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즉 예를 들면 산소가 없어. 다음 강이 바로 이제 무기호흡이거든요. 산소 없을 때. 산소 없으면 이렇게 NADH2나 FADH2가 산화가 안 돼. 빨리 얘 전자 주고 내막에다 전자 주고 그럼 전자들이 이동해서 산소가 받고 해서 물이 되고 계속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전자를 못 줘. 그러면 얘네들이 쌓여. 얘네들이 쌓이면 NAD
또 FAD가 줄어들어. 줄어들어서 거의 없어. 없으면 이 과정이 또 안 일어나. 됐죠? 이 과정도 안 일어나게 됩니다. 산소 없게 되면은 전자전달계도 안 일어나지만 TCA 회로도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니은 맞고. 디귿. 가에서 생성된 NADH2와 FADH2는 호흡 기질이 산화될 때 방출되는 고에너지 전자를 나로 전달해준다. 가에서 생성된 NADH2, FADH2는 호흡 기질이 이런 것들이 호흡 기질이에요. 에너지원. 이런 것들이 산화될 때, 즉 이거예요. 분해될 때 방출되는 고에너지 전자를 전달. 나. 예, 됐죠? 제가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그죠? 맞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그다음 6번 가겠습니다. 6번 또 한번 그냥 개념으로 한번 여유 있게 잘 풀어보죠. 예.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A, B, 이거 알파벳이 막 나오네요. 예. 자, 여러분들 가는 말입니다. 이 수소, 곧 전자가 이동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기질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전자를 빼온 거고요. 이게 기질이다. 이게 기질이죠, 그죠? 여기 기질에서 이렇게 되면서 얘가 전자를 뺏어온 거니까 이거 탈수소 과정이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거 COH 카르복시에서 CO2를 빼왔네, 이거. CO2를 빼왔으니까 이거 탈탄산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탈탄산 작용, 그죠? 이거 Fe가가 들어있는 시토크롬 계열의 효소, 이거 전자 전달 효소인데 전달을 주고받고 왔네. 얘는 잃었고 얘는 받았네요. 이제 아시겠죠? 세 종류의 세포호흡, 유기호흡 관련 효소를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가 과정은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A는 요 AH2가 이렇게 되면서 전자 잃었죠. 그럼 얘는 산화된 거고 D는 DH2가 되면서 환원된 거죠.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때 쓰인 효소가 탈수소 효소가 쓰인 거죠. 그래서 탈수소 효소. 그다음에 나는 탈탄산 효소. 이거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TCA 회로에서 탈탄산 효소가 쓰이는 거죠. 그죠? 그다음 내막에 무슨 효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막에 전자전달계는 전자전달 효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전자전달 효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됐죠? 기억. 가해 작용은 조효소 없이 일어난다. 아니죠. 수소 효소는 조효소가 필요해요. 그 조효소가 바로 뭐예요? NAD하고 FAD입니다. 그 녀석들이 있어야지 NADH2가 되고 FADH2가 되는 거예요. 뺏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따라서 기억 틀렸네요. 니은. 나는 탈탄산 효소로서 해당 과정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무조건 유기호흡 과정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TCA 회로에 의해서 CO2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해당 과정이 여기서 해당 과정에서는 탄소수 변함이 없습니다. 탄소수, 즉 포도당이 피로 부산될 땐 CO2 안 나와요. 네. 따라서 니은 맞고 디귿. 가와나는 공통적으로 산화환원 효소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것도 전자 주고받고 그렇죠? 잃고 그럼 산화 받으면 환원. 산화 환원. 됐죠? 여기도 전자 수소 주고받고. 예, 좋습니다. 산화 환원 효소입니다. 맞아요. 산화 효소.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거예요. 6번의 디귿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이 세포호흡에 쓰이는 거네요. 완전히 분해되는 거니까 유기호흡에 이제 쓰이는 건데요. 나는 TCA로와 전자전달계 중에 하나다. 가와 나는. 가는 활성 아세트단이 들어가니까 TCA 회로. 나는 O2가 들어가서 전자 최종 수용체가 들어가서 전자 받아주는 거니까 전자 이동이 있어야겠네. 전자 전달계. 자, 좋습니다. 기억. 지방산은 활성 아세트산으로 되어 가를 거쳐 CO2로 분해된다. 어디 볼까요? 그냥 지방산은 활성 아세트산으로 되어 가를 여기서 CO2 나옵니다. TCA 회로에서 CO2 나와요. CO2 맞고요. 니은. 글리세롤은 탈탄산 효소의 작용으로 피로부산이 된다. 글리세롤은 C3 탄소수 변함이 없으니까 CO2 안 나와요. CO2 안 나오니까 탈탄산 효소 작용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틀렸고. 이건 지방산이 완전히 분해될 때 가보다 나에서 생성되는 ATP가 더 많다. 지방산이 완전히 분해될 때 가보다 나. 당연하지.
어차피 이 과정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ATP는 이거 하나 들어갔을 때 그냥 하나. 그죠? but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NADH2나 FADH2에 의해서 여기 가면은요. ATP가 우수수수수수 만들어집니다. 전자전달계에서 왕창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따라서 디귿 맞습니다. 전자전달계에서도 ATP가 많이 만들어져요. 됐죠? 답은 4번 되긴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되겠습니다. 2점 테스트의 마지막 8번. 그림은 바라하는 종자의 호흡률. 바라. 땡그라미죠. 바라. 이거는 세포호흡, 유기호흡입니다. 아시겠죠? 산소 소비에서 CO2 나오게 하는. 근데요. 여긴 물. 여긴 뭐라는데 여긴 KOH네요. KOH, CO2 흡수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야, 우리 열심히 살자. 우리 열심히 사는 거야. 어떡하지? 우리 네, 얘네들이 이제 열심히 호흡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O2를 소모하죠. 그럼 이제 임금방울이 이렇게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CO2가 나오죠. 그럼 CO2가 나오니까 다시 임금방울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CO2는 와, KOH다. 그러면서 흡수돼요. 여기 흡수되니까 이 공기의 부피에 영향을 안 줘요. CO2는. 나오자마자 여기 흡수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산소가 계속 소모되기 때문에 이렇게 잉크방울이 이동을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소모된 산소의 양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렇게 산소가 소모되고 그 다음에 CO2는 발생하죠. 네. 그 차이만큼 이제 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은 간은 뭐예요? ABC에서 이건 포도당이죠. 6분의 6 됐죠? 6분의 6 이건 포도당 즉 탄수화물 6분의 5 어버도 얼마죠? 0.8이니까 예, 이건 단백질 26분의 18 계산하기 싫어요. 그냥 그러니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땐 당연히 계산해봐야죠. 지방 좋습니다. 탄단지가 되네요. 순서대로 탄단지 1번 종자 가의 호흡률은 나보다 작다. 가의 호흡률은 1이에요. 1. 가는 1, 여긴 0.8, 여긴 0.7. 가의 호흡률은 나보다 크지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종자 나의 호흡 기질 C는 탄수화물 아니죠. 탄수화물은 가예요. 그 다음에 3번 종자 나가봐라 할 때 이의 임금방울은 움직이지 않는다? 종자 나가봐라 할 때 이의 무슨 소리예요? 여기도 산소 쓰잖아요. 산소 쓰니까 당연히 이렇게 움직입니다. 산소 소모 하잖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여기 2에서는 발생한 CO2는 부피에 영향 안 주고 소모되고 있으니까 소모된 산소만큼 이동해요. 알겠죠? 따라서 종자 나가봐라 하든 가가봐라 하든 다가봐라 하든 간에 2에서는 임금방울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틀렸고 4번 종자 다해봐라 시 1의 임금방울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지요. 다가 봐라 하면은 이는 이쪽인데 이 1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1은 자 소모된 산소가 많아요. 발생한 CO2가 많아요. 소모된 산소가 더 많아요. 즉 공기가 줄어든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나와서 생긴 공기보다는 들어가서 없어진 공기가 더 많기 때문에 없어진 게 많으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따라서 4번 맞습니다. 5번 종자 가와 다는 소모된 O2량보다 방출된 CO2. 이건 뭡니까? 이거 숫자 보면 되잖아요. 지금 숫자 보면 됩니다. 예, 저한테 묻지 마시고 가하고 다하고 소모된 O2량하고 그다음 발생한 CO2량 같거나 적죠.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8번의 답은 4번이죠. 자 이제 3점 테스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자 1번이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이건 처음 물질이 포도당이고요. 라스트 물질이 피루부산이니까 해당 과정이에요. 해당 과정. 그죠? 2개 ATP 들어가서 4개 ATP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ATP 됐죠? 그래서 기억은 ATP고 여기는 NAD, NADH2 됐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이은 가와 나 반응의 반응열은 서로 같다? 무슨 소리입니까? 반응열이라는 건 처음 물질이 지닌 에너지와 그 생성 물질이 지닌 에너지, 반응 물질이 지닌 에너지하고 생성 물질이 지닌 에너지 그 차이값이 반응열이죠. 됐죠?
가 반응에서는 이만큼이고요. 그다음에 나 반응에서는 이 녀석이 지닌 에너지하고 이 녀석이 지닌 에너지 이 차이값이니까 반응열이 당연히 다르지요. 반응열이 다르죠.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네. 반응열의 정의 아시죠?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에너지 차이. 디귿 나에서 탈수소의 조효소가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나에서 요거 NAD거든요.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거든요. 걔가 전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환원된 거지요. 이 과정이 환원이죠. 전자 받았으니까 환원이에요. 환원. 그렇죠? 네. 따라서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여기다 땡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런 문제. 땡그라미 땡이야.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조건 문제 풀 때 꼭 실험의 조건 따지는 거 잊지 마세요. 예. 평상시 따지기 싫더라도 문제 풀 때는 꼼꼼하게 따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미토콘드리아 현타액 미토콘드리아만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미토콘드리아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 현타액에서는요. 이 미토콘드리아 현타액에서는요. 뭐만 일어나냐면요. TCA 회로하고 여기서는 TCA 회로랑 전자 전달계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미토콘드리아만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은 일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포도당하고 얘를 넣어줘봤자 포도당 이용 못해요.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 직접 이용 못해요. 됐죠? 역시 포도당 직접 이용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ATP도 안 만들어지고 산소도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트루산 어디서 들어봤네요? 시트루산 회로, TCA 회로. 그렇죠. TCA 회로의 원료, 중간 생물, 그러니까 시트루산을 넣어주면 요게 일어나요. 아시겠죠? TCA 회로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TCA 회로가 일어나면서 요걸 재료로 해서 요거 합체 도킹 해서 ATP를 만들어요. 그럼 TCA 회로에서 만들어진 NADH2나 FADH2가 전자 전달계로 가서 전자 전달계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산소가 소모돼요. 전자 전달계에서 산소가 소모돼요. 그래서 산소가 소모됐다는 얘기는 전자 전달계가 가동됐다는 얘기고 ATP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여기나 둘 다 ATP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C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A, B는 포도당 넣어줘도 소용없어. 포도당 아무리 넣어줘도 얘는 아무런 신경 안 써요. 얘한테 필요한 건 피루부산이에요. 피루부산. 아시겠죠? 피루부산과 이제 산소 이런 게 필요하죠. 기억. 시험관 A에 ATP를 첨가하면 산소가 소모된다? 아니에요. ATP를 넣어줘. 선생님 포도당이 분해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포질이죠. 세포질에서 이제 일어나는 게 해당 과정이고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현타액이잖아요. 미토콘드리아만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 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 틀렸군요. 시험관 B에 포도당 대신 피루부산을 첨가하면 ATP가 생성된다? 어디 볼까요? 피루부산 이용하나요? 어디? 그렇지요. TCA 회로에서 피루부산 이용하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 기제에서 피루부산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TP 만듭니다. 이건 맞아요. 이거 시험관 C에서 CO2와 NADH2가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시험관 C에서 시트루산이 탄소 6개짜리거든요. 탄소 6개짜리니까 6에서 5, 4 됐죠? C6, C5, C4까지 되면서 CO2가 나오겠죠. 2개 나오겠죠. 그죠? 시트루산에서 그 다음에 C5 되면서 하나, 그 다음에 C5에서 C4 되면서 하나. CO2 나오죠. 그리고 시트루산이 바로 TCA 회로가 돌아가는 거죠. 그 TCA 회로 지금 그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그리세요. 옆에 어디다가 86 왼쪽이네요. 왼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다 TCA 회로 그리시면 NADH2 나옵니다. TCA 회로에서 NADH2 나오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절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항상 문제에 단서가 있고요. 핵심이 있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탁탁 캐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이용해 주세요. 알겠죠? 3번 들어갈게요. 3번을 보면요.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생간을 갈아 만든 균질에 생간이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효소가 있을 텐데 시험관에 NADH2, NADH 넣어주는 O2 소모량을 측정할 때 O2가 소모되네요. 그죠? A와 같은 결과 나왔다. 근데 가와 같은 조건에서
T1 시점에 이걸 더 넣어줬더니 ADP하고 인산을 더 넣어줬더니 B와 같은 결과가 나왔대요. 좀 더 O2 소모량이 많았대요. 자,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O2는 소모가 어디서 되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 전달계에서. 이때 O2가 소모되면서 뭐가 만들어지죠? ATP가 만들어지죠.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O2가 소모됨에 따라서 전자가 전달이 잘 된다는 얘기고 그만큼 수소연이 이동을 해서 수소연에 의해서 ATP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O2 소모량은 뭐에 비례하냐면 ATP 생성량에 비례한다고 보면 되니까 아무래도 ATP가 더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B가. 왜냐하면 ATP의 재료를 더 많이 넣어줬으니까 당연한 거죠. 됐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기억. ATP는 전자 전달을 억제한다? 뭔 소리입니까? 이런 게 엉뚱한 소리예요. 전자 전달로 인해서 내막을 기준으로 안팎의 pH 차이가 생기면 pH 차이가 생겨서 pH가 낮은 즉 수소연이 많은 막강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수소연이 확산되면서 ATP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ATP가 무슨 전자 전달을 억제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배운 거 아니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배운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기억 완전히 지우세요 그냥. 여기 까만 사인펜 없어요? 예. 지워버리세요. 니은 ADP와 인산의 결합 반응에 O2가 촉매로 작용. 까만 사인펜. 됐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까만 사인펜입니다. 예. 지워버리세요. 자, ADP와 인산의 결합에는요. 누가 촉매, 즉 촉매 거기다 효소 써주세요. 그게 ATP 합성 효소예요. ATP 합성 효소. 알겠죠? 산소가 무슨 산소예요? 산소는 전자 최종 수용체죠. 전자가 막 저기서 달려오고 있어요. 와, 시단다! 알겠죠? 최종 전자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엉뚱한 소리죠. 말도 안 된다. 디귿 ADP와 인산이 이용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자, ADP하고 인산이 이용되는 반응을 뭐라고 그러냐면 ATP 생성 반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ATP 생성 반응. 알겠죠? 알겠죠? 그 말이에요. 따라서 ATP 생성 반응이 일어날 때 즉 전자전달계에서 산소가 소모되는 반응, 즉 ATP 생성 반응이라고 했지요. 네, 좋습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ATP가 생성될 때는 그렇죠. 전자가 전달돼서 맨 마지막에 산소가 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산소가 소모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수소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디귿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을 보면요. 색깔이 이뻐. 아주 색깔 좋네요, 이거. 그죠? 네, 참 EBS 좋습니다. 예. 근데 또 제 얼굴을 때려요. 이거 참 피부가 거칠어져가지고. 진짜. 4번 보시면은요. 예. 가는요. 가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해당 과정. 해당 과정 바로 나와야 돼요. 나는 이거 피로산이 완전히 분해되는 거니까 TCA 회로. 다는 뭐 이거 NADH2가 FADH2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ATP 우수수수 만드는 거니까 이거 전자전달계. 따라서 34, 2는 34 명심하세요. 따라서 가는 해당, 나는 TCA, 다는 전자전달계. 끝. 기억이 어디 갔어요? 기억은 여기 있네요. 자, 1번. 가는 A에서 나는 B에서 일어난다. 가는 해당 과정이니까요.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됐죠?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이거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야 돼요. 1번 틀렸고요. 2번. 가에서 생성된 기억은 A에서 전자를 공급받는다. 가에서 생성된 기억은 A에서 전자를 공급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최근의 수능 흔한 그 트렌드? 그러니까 유행이에요, 유행. 이런 거 딱 제시하고 뭐뭐뭐 중에 뭐뭐뭐 골라라, 찾아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뭐 찾죠, 뭐. 까짓거.
일단은 NADH2, FADH2 찍어. 에이, 찍어요. 끝. O2네 그럼. 네, O2. 끝. 예. TC 회로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 NADH2. 여기서 FADH2 안 나와요. 해당에서 FADH2 안 나오고 TC 회로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FADH2. 됐죠? NADH2. 합이 해당과 TCL에서 합이 10개. 10개 NADH2. 그다음에 2개 FADH2. 됐죠? 예. 자. 예, 좋습니다. 따라서 2번 가에서 생성된 기억은요. 기억 NADH2는요. A에서 전자를 공급받는다. 미토콘드리아에다가 전자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다 전자를 주는 거니까 틀렸죠? 3번 나에서 생성된 기억과 니은 한 분자가 각각 산화될 때 나에서 생성된 기억과 니은 즉 NADH2, FADH2가 각각 하나씩 산화된다고 쳤을 때 생성되는 ATP는 NADH2는 3, FADH2는 2 됐죠? 3대 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어. 4번 기억의 생성에는 탈수소 효소가 니은의 생성에는 탈탄산 효소가 관여한다. 기억 탈수소죠. 기억 탈수소고 니은 탈수소입니다. 둘 다 탈수소 효소가 관여합니다. 알겠죠? 예, 조효소가 조금 생김새가 좀 다르죠. 예, 물질 성분이 좀 달라서 그렇지. 둘 다 탈수소, 약탈, 수소를 가지고 나온 탈수소 효소예요. 둘 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나와 다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존재해야 된다. 나와 다는요. 미토콘드리아 기질과 내막에서 일어나는 산소가 있을 때나 일어나는 겁니다. 전자 전달이 계속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얘네들이 계속 산화돼야 되고 NADH2가 그럼 NADH2가 산화돼서 다시 여기 쓰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둘은요. 나하고 다는 산소가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알겠죠? 네, 따라서 나와 다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쓰이게 되는 거지요. 다음 강은 바로 그러한 산소가 없을 때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아주 진지한 거기에 대한 그렇죠. 무기호흡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기대하세요. 네.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5번. 자, 5번 들어가면요. 참 그림이 참 커요. 그죠? 저기 있는 거 설명하려면 팔이 쭉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제트 형사처럼. 쫙. 얼굴이 안 가렸으면 좋겠네요. 자, 5번 보시면요. 요거 1번이 해당입니다. 1번이 해당. 그다음에 요거 TC의 회로. 요걸 나타낸 거고. 요거는 이제 전자 전달기를 나타낸 거죠. 그죠? 그러면 기억 가해 과정 1에서 즉 해당 과정이죠. 해당 과정에서 기억과 니은은 공통으로 생성된다. 기억은 NADH2고요. 니은은 FADH2인데요. 해당에서는 NADH2만 생깁니다. NADH2만. 아시겠죠? NADH2만.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에서 리을로 전자가 이동하면 디귿은 산화되고 리을은 환원된다. 자, 디귿에서 리을로 전자가 갔어요. 그럼 리을은 전자 받았으니까 환원. 얘는 전자 주었으니까 잃었으니까 산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니은 맞아요. 디귿 효소 X를 통해 그러니까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디귿에서 리을로 가는 여기를 차단하는 물질을 처리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차단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을은 산화된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왜? 리을의 전자 받아서는 산소한테 줬을 테니까 여기는 전자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산화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디귿은 여기서 전자 계속 받아서 쌓였으니까 여기는 환원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여기는 환원된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전자 받은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여긴 전자 잃은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를 차단시켰을 때 여기를 차단시켜서 전자가 이동 못하게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알겠죠?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효소 X를 통해서 이동하는 수소 이온에 의해 과정 2가 일어나는 부위의 pH가 높아진다.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칠판 위 여기 어디예요? 여기 내막의 위쪽 수소연이 많은 곳 막간 공간 됐죠? 막간 공간에서 여기 밑에는 내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막간 공간에서 고농도예요. 수소연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수소연이 많아지니까 pH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답하세요. 자, 수소연의 과정 2가 일어나는 부위, 과정 2가 일어나는 부위가 뭐죠, 선생님? TC의 회로 아니에요? TC의 회로. TC의 회로는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 신난다. 그러면 수소연이 많아져요. 수소연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pH는 낮아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낮아지게. ATP 합성 효소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그럼 여기 저농도였는데 이게 넘어오니까 수소이온이 많아지게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은 pH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알겠죠? 이가 일어나는 부위 미토콘드리아 기질이고 여기에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pH는 낮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했던 말도 하고. 자, 좋습니다. 6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식물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자, 간단히 나타내긴 했는데요. 제 눈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네요. 자, 그래도 우리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봤더니 포도당 만드는 이거 암반응 켈빈 회로구만요.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요. 암반응입니다. CO2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엽록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거 있죠?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유기호흡까지, 즉 호흡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광합성하고 호흡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세요. 헷갈리면 안 돼, 절대로. 예, 통합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광합성하고 호흡, 통합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그려놓고 같이 동시에 생각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요건 명반응이에요.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서 물이 광분해돼요. 으악 하면서 광분해되면서 산소가 나오고 O2 나오고,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에서 전자전달계에서 전자 최종 수용체인 NADP가 전자받아서 NADPH2가 되죠. 자, 요게 있으면은 광합성이라고 연상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포토를 연상해도 돼요. 원래 인산인데 그냥 포토라고 연상해도 돼요. 그래서 이건 광합성에서만 쓰인다. 자, ATP도 만들어지고, 따라서 이런 물질이 이제 암반응에서 쓰인 거죠. 켈빈으로서 쓰여서 포도당 만들고. 자, 근데 그러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반대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이 시간까지 배운 거. 포도당이 피루부산되는 해당 과정.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피루부산이 들어가서 요거 TCA 회로 거치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기는 CO2가 들어가서 이렇게 회로가 됐는데 여기는 반대로 CO2 나오고 포도당이 들어가고. 예, 반대죠. 그 다음에 여기서 NADH2, FADH2가 나와서 전자전달기로 가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기로 가서 이거하고 또 반대죠. 여기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나왔는데 여기는 산소가 전자를 최종 수용해서 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ATP라는 게 나오죠. 됐죠? 요 자료를 좀 눈여겨 좀 봐주세요. 일단 6번에다 별표 치시고 여러분들 꼭 자료를 봐줘야 돼요. 틀린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자료도 꼭 봐줘야 됩니다. 수능 보기 전에.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봐주세요. 예. 왠지 느낌이 와. 예. 자, 1번 A는 보상점보다 강한 빛에서 기공을 통해 방출된다. 보상점보다 강한 빛에서 CO2는 흡수되고 O2는 방출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따라서 1번 맞습니다. 산소 방출되죠. 2번 나와 다 과정에는 탈탄산 효소가 작용한다. 탈탄산이라는 건 탈출하는 거예요. CO2가 나올 때만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탈탄산 효소는 CO2가 나올 때, 알겠죠? 여기 들어갈 때는 이거 루비스코라는 효소 있어요. 이거 네. 명심하세요. 탈탄산 효소는 나올 때예요. 탈출할 때예요. CO2가. 3번 나와 다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리보솜이 없다. 이건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DNA하고 리보솜이 있습니다. 자체 DNA,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도 자체 DNA 있습니다. 스트로마에 자체 DNA 있고 거기에 리보솜도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제일 첫 단원에 했던 겁니다. 처음에 세포 구조와 기능. 따라서 있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가와 라 과정에서 ATP를 이용하여 수소연이 능동수송된다. 자, 가와 라 과정에서 ATP를 이용해 아니죠. 이때 전자전달계가 있어요. 전자전달계 이때 이건 틸라코이드 막에서 전자가 전달되고요. 여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전자가 전달됩니다. 이때 전자 전달될 때 수소이온을 이동시켜요. 이때 수소이온을 이동시키는 그 힘은 에너지는 고에너지 전자입니다. 고에너지 전자.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라고요? 전자 전달계. 전자 전달계에서는 공통적으로 ATP가 생성됩니다. 원동력은 뭐냐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이동시켜서 저농도 고농도로 만든 다음에 그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동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복습하면서 꼭 확인하세요. 광합성의 명반응.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알죠?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막에서 일어납니다. 전자전달기는 딱 두 개야. 생물2에서는 두 개야.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전자전달기하고 그다음에 세포호흡, 유기호흡에서 전자전달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전자전달기. 공통적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자, 4번 틀렸고요. 고에너지 전자가 지닌 에너지를 이용해서 능동 수용되는 거예요. 5번 라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나 과정 여기서 생성된 ATP가 여기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기는 엽록체는요 명반응에서 만든 ATP를 안반응해서 쓰는 겁니다. 명반응에서 만든 ATP를 안반응해서 쓰는 거예요. 자급자족합니다. 남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7번 들어갈게요. 7번이 전자전달계라는 게 딱 나와야 돼요. 이제 이거 전자전달계라는 거 딱 나와야 되고요. FADH는 이거 뭐예요 이거? 해당에서는 이거 안 만들어져요. 이거는 TCA 회로 푸마르산이 될 때, F마르산 될 때, 그때 TCA 회로에서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KCN이 작용하면 FADH2의 산화가 억제된다. KCN이 여기 작용해서 전자가 이동 못하게 해요. 딱 막아요, 전자. 오지 마! 딱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 전자가 여기 딱 멈추고 전자가 여기 오다가 정체가 돼요. 딱. 그러면 얘가 전자를 못 줘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얘가 전자를 주게 되면 산화되는 거거든요. 요거 전자를 잃는 거니까 산화가 돼야 되는데 산화가 안 돼요. 전자가 이동을 안 하니까. 따라서 산화가 억제된다. 2번 맞습니다. 3번 KCN이 작용하면 시토크롬 A의 환원이 촉진된다. 시토크롬 A는 산소한테 전자 줬으니까 산소 없을 텐데. 자, 다시 시토크롬 A는요. 산소한테 전자를 줬을 테니까 전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전자를 받아야 되는데 C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녀석이 안 돼! 라고 막았어. KCN이 막았어. 그럼 전자 잃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즉 산화된 상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KCN이 작용하게 되면 얘는 산화된 상태가 되는 거니까 3번 틀렸습니다. 4번 산소가 없을 때 NADH2는 해당 과정에 생성된 NADH로부터 전자가 공급된다. 여러분들 요거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전자전달계에는 이렇게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산소가 없을 때 전자전달계는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로부터 전자가 공급된다.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어요. 그럼 산소 없으면 전자전달계 안 일어나요. 그럼 TCA로도 안 일어나고요. 근데 해당 과정은 선생님이 일어난다고 하나요? 그래. 해당 과정에서 만약에 NADH도 만들었어. 그럼 그 녀석이 여기 와서 딱 전자 주고 이게 일어나? 이게 일어나? 산소가 없는데? 됐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산소가 없을 때 그러니까 NADH2를 지우시고 전자 전달기에는 이렇게 바꾸세요. 알겠죠? 자, 산소가 없을 때, 이거 없을 때 이 전자 전달기에는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여기 해당 과정에 생성된 NADH2로부터 전자가 공급된다. 산소가 없는데 무슨 공급이 돼요? 말도 안 돼. 이게 안 일어난다니까요. 아예 전자전달기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알겠죠? 네, 그래서 4번은 그렇게 좀 고쳐주세요. 밑줄 치고요. NADH2는 지우시고 전자전달계는 이렇게 바꾸시고 역시 틀렸습니다. 5번 KCN이 작용하지 않을 때 KCN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요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토크롬 B에서 A로 전자가 이동할 때 B에서 A로 전자가 이동할 때 막강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는 점점 감소한다? 여러분들 이 그림 그리면 돼요 그냥. 자,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그려주시고 전자가 막 달려가요. 우와 시다다 전자가 막 이동할 때 수소이온을 여기다가 막강 공간에 이렇게 넣잖아요. 됐죠? 그럼 B에서 A로 전자가 이동할 때 ATP가 나왔다는 게 수소이온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수소이온을 이동시켰어요. 그럼 막강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지겠죠. 막강 공간의 수소이온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전자가 전달될 때 당연히 막강 공간의 수소이온은 많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8번 보겠습니다. 우와, 그림 무지하게 크네요, 이거. 자, 화면에는 작게 보이나? 자, 여러분들 요거 A, B, C, D 쭉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이제 봤던 실험이 좀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좀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좀
귀찮습니다. 귀찮아도 해야죠. 예. 자, 종자 기억이 발화할 때 소모된 O2량과 방출된 CO2량과 같다 라고 나왔네요. 보세요. 기억 종자가 이렇게 됐어요. KOH를 넣었을 때하고 물을 넣었을 때하고 됐는데요. 요건 뭐라고 했어요? 여기 KOH면은 여기 나온 CO2는 다 흡수되니까 산소가 소모된 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게 소모된 산소량이에요. 소모된 산소량이에요. 됐죠? 네, 소모된 산소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건 뭐예요? O2와 CO2. O2가 들어가고 CO2가 나왔잖아요. 바로 요 둘의 차이예요. 둘의 차이. 없네요? 잉크방울의 이동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발생한 CO2라든가 그러니까 CO2하고 소모된 산소가 같다는 얘기예요. 쌤쌤이에요. 같아요. 알겠죠? 그럼 뭐죠? O2분의 CO2, 소모된 산소분의 발생한 CO2. 1이네요, 1. 호흡률이 1이니까 이건 탄수화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 맞아요. 이은 발화 시 소모된 산소량분에 방출된 CO2량의 값이 가장 큰 종자는 니은이다. 자, 보세요. 니은, 디귿 있는데요. 요 값이 뭐라고요? 요 값은요. 발생한 O2에서 CO2량을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소모된 산소에서 발생한 CO2를 뺀 값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게 3이다라고 치면은 요거 15만큼 산소가 소모되고 얼마가 된 거야? 12만큼 발생한 거죠, CO2가. 그래서 15분의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15분의 12. 그다음에 여기는 10분의 7.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C는요. 10이 들어가서 10이 소모돼서 여기 3이 나왔으니까 여기 3이 나왔으니까 얼마가 되냐면 7이 돼야겠죠. 그래서 10분의 7. 요거는 10분의 7이니까 0.7이니까 지방이 되고 B는 단백질 0.8이죠. 15분의 12 0.8이고 그다음에 A는 탄수화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호흡률이 가장 큰 건 누구냐면 탄수화물이 1이죠. 1. 그죠? 그다음에 얘는 0.8, 얘는 0.7. 따라서 A가 제일 크다. 됐죠? 기억이 제일 큰 겁니다. 종자 기억이. 네, 니은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종자 기억부터 디귿에서 방출된 CO2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유래된 것이다. 요거 이제 통합형으로 이제 낸 겁니다. 이 호흡률 측정하는 실험 있죠, 이거. 요거 기억, 니은, 디귿. 물론 이거는 이제 대조군이고요. 요 세 종자 있죠. 기억 종자, 니은 종자, 디귿 종자 요 세 종자의 호흡률을 요 결과 있죠, 요거.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연습이에요, 훈련이고. 됐죠? 근데 거기다가 CO2가 어디서 나온 거니? 라는 거. TCA 회로에서 나오잖아요. 왜? 산소 쓰고 있는 유기호흡입니다. 이거 전부 다. 산소 소모되고 있는 유기호흡이에요, 유기호흡. 산소 소모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KH 넣어놓은 거 보면 전부 다 산소 소모됐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든 만큼, 줄어든 거. 그죠? 잉크방울 이동거리니까. 이게 줄어든 만큼 산소가 소모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산소 소모돼서 CO2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CO2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죄송합니다. 이 막판에 이 녀석이 실수를 하네요. 똑바로 해라. 자, 그래서 이때 CO2는요. 유기호흡 과정에서 TCA 회로, 즉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CO2가 발생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생성된 거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부탁 하나 할게요. 제가 시간이 좀 되면은 무기호흡 시간에 지금 뭐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유기호흡 이거 한번 정리를 쫙 해주시고 광합성하고 비교 꼭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걸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